도쿄박물관 한국 유물의 대부분이 그 오구라, 네. 다케노스케, 그 일본인 사업가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네. 활동했던 그 사람이 대부분 도굴이나 불법 반출해서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그 오구라 소위 말해 그걸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부르던데 그 오구라 컬렉션은 어떤 컬렉션인가요? 이 오구라 이제 다케노스케라는 사람은 1874년에 이제 지바현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동경대를 법학과를 졸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원래는 이제 뭐 그 시절에 이제 농경을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 그러니까는 그 지주 그 가문이었으나 당시에 일본도 이제 근대화를 이루고 산업화로 들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제 동경에서 사업을 하고 정치적으로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2회 의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아들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사업적으로 이제 큰 성공을 함께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업이 이제 뇌물 사건, 그러니까 부패 사건이 그 발각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부 다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우리나라로 도망을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아들에게까지 불똥이 뛰면서 이 아들도 이제 조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위증죄로 구속되어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사회적, 경제적 욕망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더 이상 일본에서는 재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경부철도 주식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설립되어가지고 대구에 설립되어가지고 이제 정말 야욕을 제대로 부리고 있던 시절이죠, 일본이. 그래서 그 경부철도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낮은 직급으로. 그러니까 수감자의 신분이었죠. 경제적인 파산자 그리고 수감자의 신분으로 해서 더 이상 일본에서는 재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구에 와서 경부철도 직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경부철도는 새로운 사업이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급여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고리대금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돈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욕망들을 우리 나라에서 이제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전기회사까지 이제 설립을 하고 그리고 전기회사는 뭐 한 곳에만 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지사가 곳곳에 있는 것처럼 전국적인 규모의 전기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정치적인 욕망들을 한국에서 문화재를 수집을 하면서 그런 어떤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기에 문헌들에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순수한 그런 면모들이 보이는데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문화적 연관성, 정치적 역사적 연관성에 대해서 자기가 좀 규명해 보고자 문화재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소박한 얘기들을 하고 사실은 그것이 전부 거짓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시작은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일본에서부터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거나 그건 아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수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를 통해서 자신이 일본에서 이루어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 욕망들을 우리 나라에 와서 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규모와 가치 있는 그런 컬렉션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오구라 컬렉션 중에 특히나 이거는 정말 급을 나누긴 좀 그렇지만 국보급이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문화재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고요. 도쿄 박물관에 보면 한국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실에 지금 제가 정확히 241점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241건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5건이 오구라 컬렉션에서 나온 겁니다. 다 그냥 오구라 네네. 전시실이네요. 이제 제가 여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발간한 지금까지의 어떤 조사와 연구 자료를 이렇게 담아놓은 이 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중요 문화재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과 비교를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나라 국보보다 훌륭한 문화재도 많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뭐 부여박물관은 반가사유상이 반이 잘려 있는데 오구라가 가져간 건 너무 예쁘게 온전하게 있고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가 오구라가 일본에서는 재기가 불능할 것 같아서 한국에 와서 그 사회적 뭐 성공하고자 하는 출세 욕망을 이렇게 탁 터트려서 어떻게든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오구라가 그렇게 모았던 컬렉션들이 어쩌다가 도쿄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1945년 해방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1946년에 이제 한국을 떠났다라고 대구를 떠났다라고 해요.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의 집이 이제 대구에 가면 동화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동화백화점 그 자리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중심가에 해당하는 데인데 거기 보면 직사각형으로 길게 그 사람의 저택들이 있었고 그 저택에 정말 가득 그 문화재가 있었고 또 서울에 여기 장충동 어딘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증언들에 의하면 트럭 7대 분을 반출해 나갔다고 합니다. 트럭 7대 분을 반출해 나갔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석조물 있지 않습니까? 석조물. 우리 이제 절터에 가면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대구의 그 오구라 자택에 있었던 것을 36건이나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에 지금 옮겨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개인 주택에 36개나 있고 반출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몇 점이어야 될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1945년 해방하기 전부터 약간의 어떤 그 낌새를 느꼈는지 또 이제 도쿄로 그죠? 일본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옮긴 흔적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오구라 그 컬렉션 보존회가 오구라 사망 이후에 1981년에 도쿄 박물관으로 1030점을 옮겼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오구라가 죽고 나서 네네. 그 사람의 남은 유품을 기증한 형태인가요? 네네. 1030점은 이제 확인되는 거죠. 예, 확인되는 건데, 그리고 한국에 올 때, 그러니까 대구로 올 때는 단 하나의 문화재라든가 뭐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전부 다 고스란히 한국에, 이 사람이 45년이나 한국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한 몇 배 정도 될까? 곱하기 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추측을 하는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한 3배쯤 정도는 반출을 하였을 것 같다. 그게 트럭 7대 분이고, 네. 그게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1300여 점. 점은 도쿄 박물관에 네, 기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오그라 컬렉션이 되게 훌륭한 문화재도 많고 또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양의 문화재인데 이제 1965년 한일 협정 때 이걸 돌려달라면서 오구라 컬렉션의 리스트를 일본 측에 전달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 거가 아니고 개인 거라서 국가가 개인 걸 뺏어서 너네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해서 결렬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1981년에 오구라가 죽고 나서 그 보존회가 도쿄 국립박물관으로 기증한 거니까 지금은 도쿄 국립박물관의 소유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라 소유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국가 소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쿄 박물관은 지금 이제 법인화 되어가지고 이제 특수 공법인처럼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 소유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국가기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그 국가에서 법률을 통해서 설립한 법인들도 다 국가기구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뭐 행정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청구하기가 쉬워졌고, 그리고 종전에 이제 그 한일협정 및 문화재 협정 체결 당시에 일본 정부가 얘기를 했던 그 변명들이 지금 현재는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국가적 또는 외교적으로 그보다 앞서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사정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진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법인화가 되면서 오히려 일본에서 뭐 그 여러 가지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종 목적은 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청구들을 하는 작업들이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소를 제기를 할 때 그 정부를 상대로 이제 뭐 다이렉트란 말을 썼는데, 다이렉트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강제징용 사건에서 보면은 뭐 미쓰비시라든가 신일본제철이라든가 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 옛날에는 사실은 전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국가 소유인지 이것도 그죠? 그 시절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엄연히 사기업임이 명백하니까 그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 민사 소송을 일본에서도 진행한 바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다라면 우리나라의 민사 소송도 성립이 되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쿄 박물관이 독립적인 법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재기가 조금 더 용이하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우리 시민사회 또는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하고의 어떤 뭐 문화재 문제라든가 그 외 청구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떤 종합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좀 노력과 의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일본도 현재의 정부가 그대로 또 유지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언젠가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정부가 생길 수도 있다라면은 조금 더 가능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프랑스가 과거 베냉이라든지 서아프리카 나라에게 문화재를 뭐 의도에 어찌됐건 반환을 하는 추세와 비슷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리고 또 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이제 시민들의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니까 이렇게 돌짐승 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그때를 준비를 하죠. 근데 문화재 그 분쟁의 해결 과정들을 보면은 어느 하나의 그 수단이 유효적절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공동의 노력이 적절히. 유효적절한 수단이. 그래서 이제 법적인 방법, 비법적인 방법, 그죠? 그러니까 법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자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 공개 청구라든가 뭐 가처분 소송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한 거, 국제기구를 통한 거, 그 외에 또 학문적인 방법들, 뭐 모든 것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래서 힘이 모아지는 가운데 뭐 성사가 되어 왔던 것들이 있었고, 이 오구라 컬렉션이라든가 도쿄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들도 우리에게 이제 그런 손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오구라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뭐 아까 도쿄대학교 법학부 나왔으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겠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있는 문화재를 보고 뭐랄 감식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엄청 가치가 높겠군. 뭐 이거는 그래도 굳이 내가 안 가져도 되겠군. 이렇게 갈라서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오구라 컬렉션의 퀄리티는 엄청 높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골라낼 수 있었을지, 도굴이건 뭐 밀거래건 아니면 뭐 그냥 뭐라고 하죠? 엿장수 같은 사람들이 와서 바꿔 먹어도 좋은 물건을 이렇게 쏙쏙 뺏어낼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여러 이제 환경적인 어떤 당시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강제 병합은 1910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는데 이미 을사늑약 1905년 체결 직후에 일본은 그 학자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어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수에게 연구비를 주어서 그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1910년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선 고적 도보라고 하는 사실은 요즘 그 이제 사진으로 보아도 굉장히 훌륭한 출판물을 이렇게 그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은 그 도굴꾼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찍 눈뜬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주변의 상들 있지 않습니까? 미술상, 뭐 경매상, 그죠, 뭐 작물상,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자료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뭐 아까 조선총독부가 사실은 이거는 협업을 하려고 한 거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법률상으로 국제법이나 국내법으로나 이게 문화재의 도굴이라든가 반출, 국외 반출은 엄연히 그죠? 불법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본인 총독부가 조직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해주기를 오히려 바랐고 그런 가운데 전기 사업이라 철도 사업이라든가 전기 사업이라든가 사실은 그런 것이 사회 간접 자본으로 해가지고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첫 번째 스타트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철도 산업에 종사하고 그러고 한데 전기 사업에 종사를 하면서 전국적인 어떤 망을 가지게 된 거죠. 전국적인 망을.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네, 예,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문헌들이 소개된 걸 보면은 또 오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가도 하나 골라내지도 않고 다 이게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제시를 할 때 흥정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는 또 다시 또 판매를 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1, 20년만 이어진 게 아니라 45년, 46년 심지어는 일본으로 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그 수집을 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쿄 박물관에 기증했던 1030점의 오구라 컬렉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에센스처럼 남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구라가 1946년 일제 패망하면서 확 그 아까 말씀하신 7개를 다 쌓아가지고 반출해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무래도 나라에서 나라를 옮기는 건데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게 싹 가져갈 수 있는 수가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문화재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습니다. 뭐 13.5cm, 16cm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재도구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개인들이 당시에 뭐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미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던 가옥이라든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적산가옥 또는 적산 어떤 그 재물로 그죠 해서 이제 몰수하고 이제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딱 그 처분 금지 명이 딱 내릴 수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던 그런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문헌들에 의하면 당시에 그 오구라는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이제 자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문화재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해방된 직후에 이제 그 경매상을 통해 가지고 팔고자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팔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그 실제로 오구라 컬렉션에서
이제 1945년 이전에도 오그라 컬렉션이 오그라가 이제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시회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저기 출판했던 그 카탈로그에 나와 있던 것이 경매에 넘어가서 그 이후에 어떤 함석태라고 하는 또 의사가 보유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경매에서 팔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뭐 또 저기 재산화 못한 것도 있고 또 반출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충분히 숨겨서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굉장히 작은 물건이라든가 이런 네. 그 우리가 이삿짐으로 될 수 있는 이삿짐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정원 그죠 마당 이런 데 놓는 어떤 석조물 있죠. 우리 절에 가면은 어떤 석조물 그죠 승탑이라고 하는데 그 승탑들은 못 가지고 간 거죠. 예. 그것은 어떤 해체를 해서 좀 그죠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 소유물 그죠? 가재도구 형태로 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 격변기기도 했었고 경찰과 총독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무덤에서 나온 물건을 집안으로 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데 일본은 같은 도용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같지 않았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의 바로 선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왕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선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우러나오고 하는데 이런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에 대한 금기,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라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의 경우에는 좀 적지 않았었나.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도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가로벼지온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일반 학교 교사였는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 공주에서 이제 여학교인가 거기서 가르치다가 이제 송산리 고분 다 파헤치고 가져가고 이랬잖아요. 네. 그거 갖다 팔고 또. 네. 재산의 증식의 수단으로는 이제 분명히 이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또 경매에 붙이기도 하고 또 뭐 서로 교환도 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이제 불려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전기 사업권 따야지 이러면서 높은 사람한테 선물을 막 해주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전기 사업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독점적인 사업권인데 그러한 용도로 충분히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또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소설의 껍빛 달리 봐도 막 그 미국 장군한테 네. 도저히 갖다 바치고 다 바치고 네.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뭐 이제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반성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회복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푸시를 할지 그게 걱정이죠. 예.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저도 조금 반성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몰랐었을 땐 몰랐어서 반성이고 지금은 아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단다 이러고 말만 하고 다니고 뭔가 구심점이랄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라락 해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근데 이제 그 개별 어떤 문화재들에 대해서 그 우리 스스로 좀 내력을 밝히는 그 노력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정말 어떤 법적인 그 정치적인 청구 또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을 때 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단지 오구라 컬렉션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죠?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도굴꾼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했었고 수집을 했었고 그것을 그대로 반출했고 당시에는 우리가 힘이 없고 잘 몰라서 했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생떼스럽나요?
어떤 개별 문화재의 내력을 살피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오그라 컬렉션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을 때 어떤 개별 지자체에서 저거 우리 지역에 있었던 어떤 절에서 나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모아지고 모아져서 네, 그렇게 문화재를 되돌려 받는 그 노력들이 그죠? 모여져야 예. 이제 집합적으로 네, 나중에 또 물꼬를 트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걸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일본 가면 그 야스쿠니 신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스쿠니의 그 일본 유력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총리까지 옛날 총리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 총리들은 그러더라고요. 총리까지 가가지고 뭐 공물을 바치고 뭐 여러 아무튼 참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학도병으로 갔던 우리 선조들이 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합사 취소 소송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다 패소했었습니다. 예, 다 패소했는데 그러나 그게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우리 학도병들의 영혼이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 문화재가 도쿄 박물관에 다른 그 문화재들과 함께 해서 울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네. 그때 저도 기억나요. 그 가미카제로 특히 많이 죽은 학도병들 어떻게 같이 넣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